안녕하십니까. 세부 2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째 시간에는 3차원 패턴 매칭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피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쉐입 그래스프. 그래서 쉐입 그래스프라는 거는 형태 파악입니다. 이게 물체 인식하고는 좀 다른 얘기고 정확히 물체가 그러니까 쉐입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만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를 쉐입 그래스프라고 합니다. 형태 파악에는 P셀이 사용됩니다. 앞에서 M셀은 모션 벡터와 그 다음에 이제 물체들의 위치, 로케이션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 하는데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쉐입 그래스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체 인식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물체 인식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뭐 개냐, 고양이냐, 뭐 이게 뭐 TV냐, 뭐 이런 거를 알아내는 거를 물체 인식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쉐입 그래스프라는 거는 뭐냐면 그 물체가 뭐냐라는 거는 알 필요가 없고 그 물체가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것만 이제 알아내는 즉 표시를 하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M셀은 이제 공간 배치 움직임 파악하고 이제 P셀은 V1, 2, 3를 거쳐서 이제 IT 영역으로 IT 영역에서 이제 그 다양한 그 물체들을 칼라까지 껴서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데 이 영역들을 거치면서 이제 형태를 파악을 하게 된다. 즉 shape grasp를 하게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굉장히 많이 본 그림이죠. 이 앞쪽에 있는 거가 이제 그 M셀로 이제 이거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P셀, 이건 칼라 신호입니다. 여기는 이제 M셀은 흑백 신호였고요. 그래서 이제 칼라 신호가는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P셀하고 K셀, 이게 갱글리안 셀이죠. 이 P하고 K로 표시되는데 K는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주가 되는 거는 이제 그 P셀이 주가 된다. 그래서 자꾸 이제 M셀, P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K셀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P셀이 이제 가는 거를 쭉 이제 보시면 여기 쭉 이제 경로들이 있는데 그 경로들을 보시면 여기 이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눈에서 뇌의 뒤쪽으로 오면은 이쪽이 이제 뒤통수 쪽이죠. 눈이 여기 있는 거고 그래서 V1을 거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도설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등축으로 가는 거죠. 이걸 이제 벤트럴 패스웨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써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배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옆쪽으로 가는 라인은 P셀이 옆쪽으로 가면서 V1, 2, 4에서 이제 IT 영역까지 이게 그 IT 영역이 인페로 템포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떤 그 모양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루틴이 다 이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등 쪽으로 가는 이 도설 패스웨이 쪽은 이제 V1, 2하고 3가 여기에 있어요. 3가 잠깐 중간에 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MT 영역을 모션이죠. 거쳐서 이제 MST 영역까지 가서 이쪽을 이런 식으로 이제 양쪽으로 두 개가 분리가 돼 있고 패스웨이가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고 이 두 개의 패스웨이가 서로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즉 정보 교환을 하면서 이제 물체를 파악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IT 영역은 여기서도 이제 보시 되겠지만 이제 앞쪽에서부터 이제 PIT, CIT, AIT, AMIT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죠. 각각의 이제 역할이 좀 다른데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더 이제 이 뒤쪽으로 갈수록 복잡한 물체를 파악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V2에서는 좀 이제 좀 간단한 그러한 그 형태들을 파악을 하고 이게 V4로 가면은 V4에서는 좀 이제 그 직선과 곡선들을 다양하게 합쳐서 좀 더 이제 그 복잡한 좀 이제 그 도형에서의 어떤 그 베이시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그 물체들을 이제 파악을 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그
V4의 예를 하나를 들어놨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이런 물체죠. 이제 약간 좀 물방울인데 좀 찌그러진 물방울 같은 그런 물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 물체를 V4에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 하는 거를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A하고 이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곡선인데 밖으로 볼록한 영역이죠. 그걸 이제 밖으로 볼록한 걸 영어로 이제 컨벡스라고 그러고 B하고 D 영역은 이제 그 약간 뭐 이렇게 약간 슬로프가 그렇게 빠르진 않고 이제 비스듬하게 나가는데 이제 오목한 영역입니다. 이 오목한 영역을 영어로 이제 컨케이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뼈죠,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 이제 나누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좀 이제 A하고 E는 급격하게 볼록한 영역이라고 나눌 수가 있고 이제 B, D는 이제 오목한 영역이고 F는 좀 이제 약간 좀 평탄한 영역이죠. 그 다음에 C는 굉장히 뾰족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을 나타내는 거는 이 다섯 개의 특징들, 즉 피처가 이제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각도를 매겼습니다. 이제 이게 A가 0도일 경우에 이거를 이제 표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돌아가면은 이제 45도만큼 돌아가면 A가 1로 오겠죠. 근데 하여튼 간에 돌아가는 거는 뭐 차치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볼록한 영역이 오른쪽 볼록한 영역이 0도 쪽에 오는 이 도가 이 각도가 왜 필요하냐면은 지금까지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뇌에서는 크기도 중요하지만 이 돌아가는 회전 각도도 전부 다 일일이 다 그 체크를 합니다. 이게 몇 도 정도 돌아갔다. 그래서 이 약간 이거하고 이거가 돌아갔을 때 그게 이제 그 두 개의 물체의 모양은 같으면서 이게 한 45도 돌아갔구나, 90도 돌아갔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쭉 이 V4 영역에서는 곡률하고 여기서 이제 곡률이 있고 곡률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이쪽으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컨벡스 즉 볼록이 강한 거예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제 컨케이브, 즉 오목이 강한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표시하는 거죠. 평탄부는 제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A 영역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A 쪽에서 탐색을 하는 뉴런의 출력, 아웃풋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여기는 이제 이쪽에서 이 45도 쪽에서 탐색하는 뉴런의 출력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일수록 이제 출력이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갈수록 출력이 낮은 거죠. 그래서 A를 보시면 이제 볼록의 강도가 강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노란색 계통으로 이 볼록이 강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란색 계통으로 나타나는 거고, 쭉 내려오다가 B로 돌아가면은 이제 컨케이브 즉 오목으로 가요. 그러니까 밑으로 제로 평탄 레벨을 밑으로 떨어져서 B가 여기서 이제 좀 빨갛게 표시를 되는 거고 그다음에 C로 가면 이제 그 엄청난 볼록이죠. 그러니까 볼록을 더해서 엄청나게 뾰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C 쪽에서는 이게 계속 그 컨벡스 쪽으로 쭉 올라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뾰족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거고 D로 내려오면 다시 오목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E로 가면은 A하고 똑같은 곡률을 갖고 있는 볼록이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F 쪽으로 나오면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평탄부가 되겠고 다시 A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뉴런들의 어떤 그 출력이죠. 뉴런들의 빨갛게 표시된 출력들을 보고 이만큼의 즉 이 에어리어에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들 여기 이렇게 나타났다. 그럼 이건 뭐냐라고 그 윗단에서 이제 파악하기를 이게 좀 찌그러진 물방울 같구나라는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우리 눈에는 이렇게 찌그러진 물방울처럼 보이겠지만 저기서는 그 뇌 안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곡률의 이제 급함, 강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평도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세기들을 표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V4에서는 그런 식의 이제 기본적인 그 도형들을 다 체크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유명한 그림이죠. 다나카라는 이제 과학자가 이제 그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원숭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어떤 그러한 그 모양들이에요. 이 모양은 밝혀내는 실험 방법은 저희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모양을 원숭이 눈에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V4 영역에서 탐침을 꽂아가지고 그 영역에서 어떤 뉴런들이 파이어링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체크를 해본 거죠. 그러니까 파이어링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한 그림, 이러한 모양은 V4에서 파악이 되는구나. 그래스프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포스티어리어는 IT는 이제 좀 더 복잡한 이거보다는 좀 더 복잡한 물체들을 탐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티어리어리 IT는 이제 그 이거보다는 좀 더 복잡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AMIT에 가면은 뭐 이렇게 여기도 뭐 컬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지 이렇게 그냥 흑백으로 모양만을 그렸을 뿐이고 맨 마지막에 가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다양한 물건들이 물체들이 다 인식이 된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형태 파악이라는 거하고 물체 인식이라는 거하고를 이제 구분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은 이 세상에 무수히 많아요. 이런 거 다 보면은 이게 뭔지 모르죠. 이런 물체들이 이게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모르는 물체들도 다 어떤 뭐 있긴 있는데 이게 뭐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물체들이 뭐 우리가 언어로 이거는 스트라이프 포포 뭐 이런 식으로 뭐 라이프 투피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뭐 언어를 그러니까 단어를 만들어서 정해놓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쓸모가 없으니까 쓸모가 없고 뭐 생존에 그렇게 필요 불급한 것도 아니면은 구태여 우리가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뭐 이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많은 것들은 어떤 우리가 인지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냥 내가 어떤 물체를 봤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더라. 그 어떻게 생겼더라. 뭔진 모르겠더라. 그게 이제 쉐입 그래스프죠.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단어로 되어 있고 그 물체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은 나 어저께 뭐 사과 하나 먹었어. 그러면 이제 사과라는 게 금방 이제 그 모양을 얘기를 안 해도 다 이해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인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뭐 인식이랄 거 없이 그냥 모양이다. 이거 설명하는데 꽤 어렵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물체 파악이라는 그러니까 형태 파악이라는 거하고 물체 인식은 이제 다른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물체 인식을 한다고 해도 그 모양은 너무 다양해요. 그냥 다리 그림이 이제 있는데 수없이 이제 많은 다리의 형태가 있죠. 이게 다 다리라고 그래요. 브리지라고. 그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왜 우리가 브리지라고 하냐면은 브리지라는 거는 뭐 어떤 공간을 우리가 잘 건널 수 있게 그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러한 그 구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거지 이게 모양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양을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거에 이제 단어를 이게 뭐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그 기능의 설명까지 다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기능을 모양에서부터 기능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이제 단어를 설정을 하고 하는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컵의 모양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죠. 뭐 이거 집인데 뭐 집 모양도 뭐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이거 다 집이죠. 이건 뭐 캐슬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스노우 하우스 뭐 이글루라고 하고 뭐 이런 식의 뭐 단어들이 다 붙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다 하나의 그 집이라는 하우스라는 이제 공통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피셀의 시작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피셀은 이제 눈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벤트럴 패스웨이를 따라서 즉 옆에 쪽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M셀은 이제 그 위쪽 도설 패스웨이를 쪽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전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벤트럴 패스웨이를 따라서 움직이는 P셀에 대해서 P셀 이미지 K셀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물체가 파악이 되는지 형태가 파악이 되는지 하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즉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P셀이 벤트럴 패스웨이 쪽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어떤 식으로 이게 해석이 되고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의미가 부여가 되는가 하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하나를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눈이니까 눈앞에 어떤 이제 이러한 그 칼라 그림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 이 칼라 그림은 뭐 다 아시겠지만 뭐 빛의 삼원색이라고 그러면 RGB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드, 그린, 블루 이게 RGB인데 이 RGB의 세 개의 컬러가 모이면은 이러한 이제 그 컬러 이미지를 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M셀에서는 흑백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RGB로 나누는 그러한 거가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P셀이고 그 P셀은 이제 그 컬러 신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P셀의 그러니까 컬러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컬러 이미지를 눈을 통해서 봐서 여기 이제 망막이죠. 이게 이제 망막에서 보면은 망막을 이제 펼쳤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이만큼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제 초점에서는 이제 여기가 초점이면은 이렇게 요거 이제 잠시 후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칼라를 받아들이는 셀들이 즉 이제 원추세포라고 하는 이 세포들이 있는데 이 세포는 여기 빨갛게 표시된 빨간 거를 받아들이는 레드 원추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녹색을 받아들이는 그린 원추세포가 있어요. 그리고 파란색을 받아들이는 이제 파란 원추세포가 이게 세 개로 이렇게 섞여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인간이 진화를 하면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칼라가 시작됐을 때 처음으로 얻었던 거는 이 녹색하고 녹색하고 빨간색이에요. 이게 보색이죠. 이게 두 개가 이제 보색인데 이게 왜 먼저 발달이 되냐 하면은 맨 처음에 이게 우리 인간이 맨 처음에 이제 숲속 같은 데 살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뭔가를 열매 같은 거를 따먹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걸 이제 구분하는 게 필요한데 열매는 대충 보면은 빨간색 계통이 많아요. 꽃이나 뭐 어떤 특별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곰이나 뭐 호랑이 이런 경우 위험한 동물들을 볼 때는 그 동물들 계통도 이 빨간색 계통이 많아요. 뭐 이제 갈색이 또 있고 뭐 그런 하여튼 빨간색 계통이죠. 그래서 위험한 동물을 피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열매를 따먹거나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금방 이제 딱 보면 딱 구분이 되는 그러니까 숲속에서의 빨간 열매나 그 다음에 숲속에서의 그 위험한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레드하고 그린이 먼저 발달이 됐죠. 그래서 그 발달이 되고 나서 한참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란색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파란색이 생겨나서 이제 풀 컬러를 다 표시하게 됐는데 이 뭐 어떤 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나중에 선점을 한 이쪽 두 개를 뭐 뚫고 들어가서 그런 건지 이거는 이 파란색의 이 원추세포의 그 개수는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이 R하고 G의 세포보다 굉장히 이제 그 띄엄띄엄 이제 배치가 된 거를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초점 근처에 약간의 어느 가지 영역에서는 아예 파란색 원추세포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없죠. 그래서 이게 없는 식으로 돼가지고 대충 이 초점 부분에서는 가장 생존에 필요한 이 두 가지 색깔이 많이 차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이 이제 그 망막에 맺히면은 즉 이러한 이미지가 망막에 맺히면은 여기서 RGB 세 개가 전부 신호를 받아들여서 이제 뭐 이게 깜빡깜빡 하겠죠. 이제 빛이 비추면은 여기서 이제 그 파이어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말하는 그 루미넌스, 즉 휘도 신호죠. 휘도 신호는 여기서 R하고 G만 두 개를 더해서 주로 휘도 신호가 가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같은 데서도 이게 Y 신호라고 그러는데 그 Y 신호를 보면은 그 메인이 그러니까 레드하고 그린이고 블루는 약간 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0.0 정도로 섞여 있는데 그린이 뭐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표시를 하면 이거 두 개가 해서 이 휘도 신호죠. 루미너스 신호를 만들어서 이게 흑백 신호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는 그 쉽게 해서 이제 백색광이라고 그러죠. 이게 햇빛으로 이 주파수로 따지면 이제 4테라서부터 8테라까지 이제 헬츠로 움직이는 그 윈도우를 고기를 이제 우리가 빛의 영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고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레드하고 그린이 상당 그 스펙트럼을 거의 다 이제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블루는 굉장히 적은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휘도 신호의 주로 그 스펙트럼은 R하고 G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이제 휘도 신호를 더해서 구성을 하고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이제 옐로우예요. 그러니까 옐로우하고 이제 파란 신호가 나온 거를 두 개를 색차 신호. 그러니까 즉 파랑하고 이제 노랑하고 두 개가 보색 관계인 이것도 보색이죠. 이거를 나눠서 두 개를 이제 오버레이 시켜서 이제 색차 신호를 만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계속 중요한 메인인 어떤 그런 게 레드 가운데가 레드고 이제 주변이 어떤 그런 그린이 이러한 색차 신호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카메라 같은 데서는 이걸 Y 신호라 그러고 이거를 이제 CR이라고 그래요. 이걸 CB라고 그러고 블루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색차 신호를 이용을 하면은 색차 신호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흑백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러한 에지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에지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한쪽이 레드고 한쪽이 그린이고 이런 쪽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파이어링을 하죠. 여기서는 이제 파이어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그러니까 여기도 뭐 이제 온오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안 한다기보다도 여기서는 온셀이 파이어링하고 여기 오프셀이 파이어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에지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에지가 있는 거가 이제 V1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에지의 오리엔테이션을 다 구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몇 도 방향이냐, 뭐 이걸 다 나눠가지고 뭐 0.1도 간격으로 다 나눈다 그러면 3,600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이제 V2로 가서 좀 더 이제 좀 더 이거를 엮고 그래서 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제 이게 곡선이 되겠죠. 그래서 곡선의 곡률을 따라 이제 엮고 그리고 이제 V2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이제 일루저리 컨투어하고 이제 보드 오너십을 특별히 담당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일루저리 컨투어는 뭐냐면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 전에 게슈탈트 말씀드렸죠. 우리가 안 보이지만 그냥 인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일루저리 환상의 어떤 그런 컨투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디가 끊겼거나 뭐 차폐가 돼서 끊겼거나 아니면 이제 뭐죠 레벨 차이가 별로 없어서 이제 거기서 끊겼거나 이제 그런 데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보드 오너십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쪽 보도가 이쪽 물체에 속하는 거냐 이쪽 물체에 속하는 거냐 그걸 나누는 게 이제 보드 오너십이에요. 그리고 이제 V3 같은 경우에는 이제 M셀 경로에만 있는데 이제 빠진 부분을 채우거나 이제 뭐 일루저리 컨터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거리도 측정을 하고 요게 좀 이제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V4 같은 데로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좀 더 복잡해. 아까 말씀드렸죠. V4의 RF는 망막의 약 4분의 1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한 뭐 망막이 이게 전체다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정도만큼은 이제 커버를 하는 거죠. 전체는 커버 안 하더라도 이게 한 V4 정도가 커버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곡률하고 그다음에 이제 넌 카티션 모양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게 넌 카티션 모양이거든요. 뭐 바람갭이나 뭐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때 이제 그런 모양은 회전에 의한 그러니까 이렇게 병진 운동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운동뿐만이 아니라 회전에 의한 프로펠러가 돌아갈 때 회전에 의한 모션 벡터도 같이 구해지게 돼요. 여기 M셀에서는.
그래서 V4 영역을 거치면은 이제 그 IT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IT에서부터는 이제 뭐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물체들을 네, 이제 조합을 해 나가고 그래서 거의 이제 그 IT에서 RF는 이 망막 전체를 이제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모양을 파악하는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픽셀이 이제 칼라시너로 바뀌어서 에지 검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각종 분석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IT 영역에서 어떤 그 물체 파악을 하는 그런 대로 이제 그 쭉 이제 흘러가면서 이게 자동차고 이거는 사람이고 이건 집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이제 파악을 한다는 거를 이 벤트럴 패스웨이를 이제 좀 간략하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앞쪽에서 이제 계속 RF 이제 그러는데 이 RF라는 거는 과연 뭐냐라고 이제 따져보면은 RF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BPF입니다. 그러니까 밴드 패스 필터인데 이 밴드 패스 필터라는 거는 이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로우 패스 필터, 밴드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데 이제 그 신호 처리 쪽에서는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이퀄라이저, 전축의 이퀄라이저 설명할 때. 그러니까, 로우 패스 필터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들을 때 저역, 그러니까 낮은 소리죠. 그런 소리들만 쭉 뽑아내는 거고, 밴드 패스 필터는 중간에 있는 대역, 중간 대역 쪽을 이제 뽑아내는 거고, 하이 패스 필터는 뭐냐면 고역, 그러니까 고역, 소프라노, 이런 대역을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BPF가 단지 이제 중간을만을 뽑아낸다라기보다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우리의 이제 스피치죠. 이제 쭉 이제 말을 해 가는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전에 보여드렸던 건데 이걸 이제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스펙트로그램을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른쪽이 이제 시간적으로 쭉 뭐 나는 뭐 누구가 어쩌고 해서 어쩌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고 위쪽에서는 높으면 고역이 그러니까 고역 쪽이 되는 거고 아래는 이제 저역이 되는 거죠. 중간이 이제 중간역인데 이거를 원래 소리를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스펙트로그램을 전부 이렇게 시간별로 한 10ms 정도로 이제 전부 다 슬롯으로 나눕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목소리가 소리가 다 달라지니까 계속 우리가 뭔가를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눠가지고 요 밴드에 대해서만 요 타임이죠. 요 시간 10ms에 해당되는 신호만 밑쪽으로 갖고 와서 이거를 프리오 애널리시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짜 주파수별로 쭉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저역에는 저역에서의 앰플리튜드죠. 그러니까 파워예요. 결국 파워가 얼마 정도 되고 뭐 중간 영역에서 각 밴드마다 파워가 얼마 되고 고역에서 파워가 얼마가 되고 이런 식으로 쭉 나눠 보는 거예요. 그거를 나눠 보는 거가 이제 BPF 밴드 패스 필터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렇게 표시된 슬락 하나하나마다 전부 이렇게 요만큼씩 전부 뽑아내는 거예요. 대역을 전부. 그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대역을 쭉 나눠서 뽑아내는 거죠. 근데 이게 BPF가 우리가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렇게 탁탁 잘라낼 수가 없어요. 필터라는 게. 아무래도 이 양쪽 이 주위에 있는 거하고 섞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웃에 있는 필터의 슬로프를 이렇게 대칭적으로 만들어서 어떤 전문 용어로 이제 에일리어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간섭이 일어나지 않게끔 요걸 이렇게 만들어낸 걸 이제 QMF라고 그러니까 BPF 중에서도 이제 QMF라고 그럽니다. 이제 쿼드러처 미러 필터 뱅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다 잘라낸 거예요. 일단 어떤 식으로 잘라내건 밴드를 다 잘라내서 각의 저역, 중역 뭐 해서 10개의 밴드로 다 나눴잖아요.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를 각 밴드마다 전부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피처 벡터가 뭐 F11, 12, 13, 뭐 21, 22 이런 식으로 좀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주파수의 결국 어떤 그러한 피처들 그러니까 어느 대역의 주파수,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굉장히 크면은 이게 크고 작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의 어떤 조합. 컨비네이션 조합들을 쭉 봤더니 여기에 해당되는 즉 요 구역에 해당되는 말이 SET더라. set이라는 발음을 할 때 이러한 모양의 스펙트럼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걸 역으로 봐서 아 이건 셋이구나. 셋이라는 거를 이 피처 벡터에서 파악을 하고 그거를 셋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그거를 문자로 이렇게 적는 거죠. 셋이라고. 그렇게 적어내는 거를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음성 인식이라고 그래요. 음성 인식. 그러니까 스피치 투 텍스트죠. 그다음에 그럼 TTS는 뭐냐? 우리가 거꾸로 가는 게 이제 TTS예요. 텍스트 투 스피치. 그러니까 이렇게 셋이라는 문자를 적어주면 이거를 이제 그 사람의 말로써 딥보이스라고 말씀드렸죠. 딥페이크 할 때 그 사람의 말로써 똑같이 그 사람의 성량을 흉내내가지고 만들어주는 거를 이게 이제 역과정인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의 사람의 보이스 즉 음성을 보고 그거를 문자로 해독을 해내는 거의 과정이 이게 우리가 뇌에서 하는 1차원적인 스피치 언더스탠딩 과정이라고 한다면 뇌에서 그러니까 형태를 파악하는 과정도 이쪽 스피치에서의 과정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지 뭐냐 하면은 이거는 그 형태는 2차원적인 그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2차원적으로 이러한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그 1차원 이 스피치 분석을 할 때도 전부 이제 시간으로 나누어서 그 시간을 전부 이 밴드 패스 필터를 가지고 대역을 전부 분석을 하죠.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시간을 나눕니다. 시간을 나눈다는 거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레임 개수죠. 여기서 뭐 1초에 24프레임이냐 30프레임이냐 이거를 쭉 하면서 영화도 만들고 동영상도 만들고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의 프레임들이에요. 하나의 넘버 1 프레임, 넘버 2 프레임, 넘버 3 프레임. 이게 하나의 전부 프레임들인데 이 프레임마다 2차원 어떤 그 이미지가 있겠죠. 이러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마다 동그라미 크기를 전부 다 달리해서 점점 커가는 거죠. 이 동그라미 크기를 점점 달리해서 이 안에 들어오는 피처들을 잡아내는 게 바로 RF예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 RF라는 거 보면 여기서 이 동그라미가 크면 아무래도 큰 물체를 뽑아내야 되니까 이게 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작으면 여기서 오르골 하는 거를 뽑아내야 되니까 이건 고역이에요. 그러니까 고역, 이 프리퀀시가, 그러니까 위쪽, RF가 작으면 작을수록 위쪽 프리퀀시가 높다는 거를 뜻해요. 그러니까 높은 거 여기서는 프리퀀시가 낮은 거고, 그죠? 그렇게 이 RF를 가지고 뭐를 하냐면은 하나의 프레임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물체를 이제 인식을 할 때는 8차원의 벡터가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뭐냐면 점선면 칼라, 점선면체, 그 다음에 칼라, 그 다음에 모션 벡터 X, Y, Z. 이게 8개를 다 뽑아내는 거예요. 프레임마다. 그래서 여기서 뽑아내죠. 두 번째 프레임에서 또 뽑아내는 거예요. 똑같은 거. 8차원 피처들을. 세 번째 프레임 계속 뽑아내면서 그 프레임마다 전부 그것들을 전부 쫙 뽑아내 가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타임 슬랍마다 계속 쭉 뽑아내 가면서 아 얘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구나라는 걸 알아듣듯이 그거를 타임축으로 전부 다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그 하나의 그 슬롯에서의 이 주파수들을 다 저역 고역으로 분류를 해서 이 8차원에 해당되는 이제 피처들을 다 뽑아내고 여기서는 이제 1차원에 해당되는 피처 벡터들을 다 뽑아냈죠. 그래서 이게 셋이라는 걸 알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차원에서의 모든 피처들을 다 뽑아내서 이거를 이게 어떠한 모양이구나 어떠한 모양의 물체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쉐입 그래스프죠.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물체가 어떤 모양이 되는가를 알아내는 거예요.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뇌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사실은 이 1차원 스피치나 2차원 비전의 어떤 그 인식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뇌는 다 전부 똑같은 1000억 개의 퍼셉트론 즉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는
동작도 사실 하는 짓도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를 넘어서서 위쪽에서 어떤 우리가 뭐 감정을 느낀다든가 어떤 뭐 중요한 때 결정을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 위쪽으로 올라가도 전부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이러한 이 주변의 거를 파악을 해서 내가 어떤 하나의 피처들을 뽑아내는 그러한 그 과정을 겪는, 즉 그러한 펑션을 갖는 뉴런들의 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RF, 즉 이제 밴드 패스 필터라고 그랬죠. 그 밴드 패스 필터에서의 그러면 이제 출력에, 즉 어떤 것들이 이 RF 내에서 뽑히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죠.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점선 면체가 다 뽑힙니다. 그러니까 거기 크기에 맞는 점선 면체들이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이게 고역 쪽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포해가지고 저역 쪽까지 갈 때 여기서는 보면 이제 점선 면체가 뽑힌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뭐 여기 요렇게 되는 요거는 이제 그 특징점이죠. 여기 갈라지는 요런 포인트. 그런 포인트, 이게 점도 뽑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곡선도 뽑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요만한 곡선은 여기서 뽑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사각형처럼 되어 있는 거는 이건 심플셀입니다. 그러니까 심플셀이 여기 하나의 그 선분들이 쭉 이렇게 피스와이즈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의 이제 곡선을 나타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여기도 전부 다 심플셀들이 동원이 돼서 전부 다 그렇게 뽑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에지가 뽑히고, 여기서는 뭐 작은 크기는 여기서 이제 원으로 뽑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삼각형이 뽑혀요. 작은 삼각형이 뽑히는 거예요. 큰 삼각형이 여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작은 삼각형은 이제 고주파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큰 삼각형은 저역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육각형, 그러니까 뭐 육면체 같은 뭐 3차원 체 면적이죠. 3차원 물체 같은 경우도 이 안에 들어가면 다 뽑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여기서 다 뽑히죠. 그러니까 사인파 같은 경우도 안에 들어가면 뽑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큰 사인파는 뽑히지 않죠. 중간에 뭐 직선밖에는 잘 모르니까. 여기서 이제 코너 같은, 그러니까 정류면체에 있어서 코너들도 다 뽑히는 거예요. 직선도 여기서 다 뭐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안에 요 빨간색 원 안에 들어가야 하는 어떤 특징점들이나 면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여기서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어떤 작은 동그라미 RF 내에서는 어떤 그러니까 1차원만 뽑히고, 여기서는 2차원만 뽑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0, 1, 2, 3 차원이 다 뽑혀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는 적합한 그런 것들은 다 뽑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보다 하나 넓어진 그러한 이 RF로 오면은 원이 조금 커졌죠. 그 원이 커지면 커진 대로 또 뽑히는 거예요. 이건 점이 뽑히겠죠. 요건 선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하트가 들어가는 이제 작은 원 안에 들어가는 하트가 뽑히는 거고, 이거 사인바, 여기 스마일에 들어가죠. 요거 좀 커졌죠. 여기보다 좀 커졌어요. 커진 거는 여기서 뽑히는 거예요. 별표도 여기서 뽑히고, 이런 것들은 뭐 그라디언트 패턴일 수도 있는 거고, 모양일 수도 있는 건데, 이러한 3차원 패턴도 다 여기에 맞으면은 여기서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뽑히면서 이 화면에 이런 것들이 자질구레하게 팍 이렇게 있으면 그게 뭐냐? 그게 고주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으로 따지면은 고역, 그러니까 높은 소리, 소프라노 그런 거를 뜻하는 거예요. 저역, 바리톤이나 뭐 테너 이런 거는 국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크게 뽑히는 것들이 이게 보면은 이게 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톤이나 테너 이런 쪽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이제 물방, 아까 찌그러진 물방 같은 경우 같은 식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거가 이제 V4에서 이제 5개 영역으로 이제 모양이 이제 파악이 돼서 이런 식으로 이게 찌그러진 물방울이다라고 이제 파악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V4에서 어떤 식으로 파악이 되느냐, 이거를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작은 구역들은 전부 이렇게 작은 RF에서 선택이 돼요. 여기. 근데 얘는 여기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모르죠. 나머지 것들 자기는 여기만 보고 여기 공률이 높은 거 내가 뽑았어. 그러고서 위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V2를 거쳐서 V4에서 와가지고 이제 이게 V2라고 그러면 이게 V4가 되겠죠. V4에서 와서 이거 전체를 따져봤더니 여기는 완전히 뾰족하고 오목오목 블럭블럭 평탄.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합쳐지는 거예요. 전체를 볼 수 있는 거니까 이게 RF가 넓어지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거는 찌그러진 물방울이구나라고 해가지고 V4에서 찌그러진 물방울이 뽑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기서 뾰족한 부분은 V1에서 작은 걸로 표시돼서 위로 올라보내고 여기는 직선 부분이니까 여기 V2에서 직선 부분 뽑아서 올려버리면 여기 파란색의 V4에서 이거 두 개를 다 겹쳐서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직선이구나. 곡선이구나라는 거를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거를 볼 수가 있다. 그렇지만 범위가 넓다고 해가지고 좀 더 복잡하고 차원이 높은 것만 뽑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고 차원이 높이고 점선 변체 뽑는 거는 여기 동그라미 크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크면 큰 대로 뽑히는 거고 작으면 작은 대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뽑은 거를 위쪽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나 이거 뽑았어. 너 필요한 사람 가지고 가. 나 이거 뽑았어. 사인파 뽑았는데 굉장히 크기가 작아. 필요한 사람 가지고 가. 그래서 쭉 갖고 가는 거예요. 또 위쪽에서 뭐냐면은 내가 이거 필요한데 뭐 이거 뽑은 사람 있냐? 그래서 내가 뽑았어. 그러면 내가 이쪽 거를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전부 넓혀가서, 즉 이제 범위를 넓힌다는 건 아니라 문맥을 넓히는 거죠. 컨텍스트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모양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 과정이 결국 뭐냐? 필터예요, 결국 이게. 그리고 이 크기라는 건 뭐냐? 이게 밴드패스 필터죠. 이건 고역이고 이건 저역 쪽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도 보면은 면 같은 거를 뽑을 때 이게 이렇게 쭉 면을 뽑는 거예요. 이거 뭐 그라디아트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이건 뭐냐? 이거 직선 두 개예요, 이거는. 이건 면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쪽으로 더 뻗어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직선 두 개를 뽑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평행선이 될 수가 있겠죠. 어디 가서 맨 위쪽에서 넓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한 사각형이 길쭉한 사각형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근데 중간에서 보면은 코끼리 장님 만지듯이 하면은 여기서 중간에서 이렇게 떨렁 보면은 얘는 직선 두 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 위에 올라가서야지 이게 길쭉한 사각형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알아내는 건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 파란색 RF에서 볼 경우에는 이건 직선 두 개다. 그리고 필요한 놈 있으면 가져가라. 이렇게 그냥 시도 보내면 되는 거야. 나 두 개 뽑았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선이 요 길이 이 정도밖에 안 뽑았지만 이거 더 큰 길이의 선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수평선, 이거 수직선이죠.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것도 선을 뽑은 거예요. 이거 사인 속의 선 뽑은 거고. 나중엔 이게 두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보면은 여기하고 크기가 다른데 여기서 이제 보죠. 그럼 이거는 어떤 식으로 얘가 필요한 거는 뭐냐? 이거를 인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여기 줄 쳐놨죠. 위에 앞에 있는 평면도의 정사각형하고 위쪽에 있는 이게 평행사변형. 그다음 옆에 있는 평행사변형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 뭐냐? 여기 있는 전부 이렇게 그 코너 있죠? 코너들. 여기 코너들. 이 코너들이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정육면체라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여기 RF 빨간 거에서 뽑은 코너들 다 갖고 오고 여기서 뭐 면들 다 갖고 와서 조합을 해봤더니 이거 정육면체구나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를 다 조합을 이걸 조합할 수도 있죠. 여기다가 이거 좀 안 맞는 거죠. 맞는 것들만 조합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가 그럼 맞고 안 맞고 내가 뽑아야 되고 안 뽑아야 될 거는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건 간단해요. 이건 내가 태어나서 눈에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패턴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정육면체를 봤을 때 패스가 어떻게 나 있죠? 이거 해서 패스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정육면체를 보면은 그 패스가 났던 그 길을 따라서 그대로 가면서 그거를 이거 정육면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가 태어나서 봤더니 정육면체라는 게 있었고 요게 떼굴떼굴 굴러다녔고 요게 굉장히 많이 쓰였고 요게 나한테 유용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길을 만들었고 그 길을 만든 데를 그러니까 다음에 볼 때는 그 만든 길을 따라서 그대로 신호가 흘러와서 이게 전에 봤던 정육면체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것 뿐입니다. 커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모양이라고 그래도 여기서 작은 모양이죠. 여기서 큰 모양이에요. 여기서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똑같은 모양. 그러니까 점점 더 크면 클수록 어떤 점 크기가 크고 다양한 물체가 뽑힐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거는 범위가 넓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서너 개를 막 조합을 해가지고 이상한 물체를 하나를 만들었다고 해보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물체라고 가정을 해도
어쨌든 이게 작은 그런 RF 해상에서는 이런 단순한 물체들밖에는 안 뽑히지만, 그러니까 V2하고 V4 같은 데서 단순한 물체 같은 거는 안 뽑히지만, 왜냐? RF가 작으니까. 이쪽 RF가 넓은 쪽에, IT 영역의 RF가 넓은 쪽으로 보면은 이러한 단순한 물체들을 막 조합을 해가지고 복잡한 물체들을 조합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그 물체가 인식이 된다고, 즉 우리 기억에 남았다고 그러면 그러한 복잡한 물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이쪽에서 밑쪽까지 쭉 올라가면서 이러한 복잡한 물체가 형성되는 데는 적어도 1, 2년 이상이 걸려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이게 여기까지 그냥 패스가 쫙 형성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여기 그 정리매체 설명드렸던 것처럼 태어나면서도 점점 이게 복잡한 물체를 인식을 해 가면서 나중에 1, 2년이 지나야지 이런 물체들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패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이제 RF를 이용한 크기가 다른 물체는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다른 크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지금 그 뭐 오토파일러팅이나 아니면은 물체 파악에 쓰는 그 CNN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 크기가 다르죠.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는데, 이거를 사람을 전부 사각형으로 윈도잉을 해요. 다 잡은 다음에 그거를 윈도우 크기를 전부 똑같이 맞춥니다. 그러니까 작은 사람은 좀 키우고 큰 사람은 작게 만들어서 똑같은 윈도우 사이즈를 가지고 CNN, 즉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는 넣어서 그게 사람인지 뭐 개인지 고양인지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요. 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 크기 큰 사람을 작은 사이즈로 줄였을 때 분명히 잃어버리는 인포메이션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잃어버리는 인포메이션까지 뇌는 다 알아요. 어떻게 하나요? 다 우리는 그 큰 이미지면 큰 이미지 나름대로의 디테일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작은 도형이고 큰 도형이고 전부 똑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죠. 이제 작은 RF, 즉, 그 빨간 RF에서는 이제 그 아주 세세한 부분들이 잡혀요. 그래서 이제 코너점들이 다 잡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곡선도 잡혀요. 직선도 잡히겠죠. 이 곡선이 잡히는 경우는 전부 다 일일이 그 모든 그 망막의 모든 포지션에 있어서 곡률을 잡고, 그 다음에 이 곡률이 돌아가는 각도까지, 즉, 오리엔테이션까지 전부 다 잡습니다. 깡그리 다, 망막에서 잡는 건 아니고, 이제, V1으로부터 넘어와서 쭉 프로세싱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곡선은 이러한 곡선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더 큰 곡선을 이뤄요. 그래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러한 곡선은 요거보다 작은 곡선 두 개가 뭉쳐가지고 더 큰 곡선을 이루고, 이것도 마찬가지 더 큰 곡선을 이뤄요. 이거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더 큰 곡선을 이루는. 그러면 이 곡선하고 이 곡선은 그럼 다른 거냐? 같은 거예요. 이거를 좀 더 크기를 키우면 이 곡선이 되는 겁니다. 또 모양은 똑같은 거예요. 이거나 모양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거보다 크기가 크죠. 모양은 똑같은데. 그럼 크기가 큰 거는 똑같은 모양인데 모양인데 큰 거는 어디서 잡히느냐? 더 큰 RF에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똑같은 모양인데 전부 그러면 여기서도 잡히고 여기서도 잡히고 여기서도 잡히죠. 즉 동그라미마다 다 잡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모양을. 즉 뭐냐면 밴드 패스 필터마다 똑같은 모양을 다 잡는 거예요. 그럼 그럼 어떤 얘기가 되냐면 모든 밴드마다 똑같은 모양이 다 있냐? 다 있죠. 여기서는 물론 너무 작아서 표시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것만 빼놓고는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양이 복잡해지겠죠. 그러한 복잡한 모양은 여기서는 못 잡아요. 왜냐면 크기가 작기 때문에. 하지만 단순한 어떤 그러한 커브나 모양이나 직선 이런 거는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직선은 이거 직선 두 개가 이거 옆에다 그렸지만 사실은 이제 위아래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망막상으로 보면은. 이거 두 개가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이 곡선하고, 그러니까 위쪽으로 볼록하고 아래쪽으로 볼록한 두 개를 합치면은 이렇게 원처럼 이게 되겠죠. 그럼 이 원을 잡으려면 이거 두 개의 곡선 잡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의 코너 쪽도 이거를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안 그렸죠.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쭉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모양을 한번 보죠. 이 모양은 어떻게 잡히냐면은 여기서 표시를 보면 이거하고 이거가 같죠. 즉 이렇게 밑으로 볼록한 요게 밑으로 볼록한 부분이 두 개가 있죠. 요거하고 요 모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인 선 있죠. 그거 네 개가 결합이 돼서 요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요 갈색으로 표시한 요거 두 개가 뭉쳐서 요 모양이 어디서 잡히냐 하면은 이렇게 하늘색 RF에서 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기가 여기에 딱 맞으니까. 요 모양이 잡힌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위에 윗면 동그라미 윗면 잡힌 거가 동그라미 윗면은 파란 RF에서 잡혔고 아래쪽에 그 사이드 측면은 하늘색 RF에서 잡혔어요. 어디서 잡히든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간에. 내가 이게 필요한 거죠. 이거 두 개가 까만 선으로 합쳐져 가지고 이러한 모양이 되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있죠. 여기 코너 부분 뺐다고. 여기서 생략했다고. 요 코너 부분까지 다 합쳐져. 요거 요 네 개까지. 요 합쳐져 가지고 요 까만 하나, 두 개, 세 개의 이 모양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러한 원통이 그러니까 이러한 원통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요만한 크기의 원통이 형성이 된 거예요. 즉 인식이 그러니까 파악이 된 거죠. 그래스프.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은 이거는 또 여기서는 파란 RF에서 잡혔고 여기서는 하늘색 RF에서 잡혔죠. 여긴 빨간색 RF에서 잡힌 거를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다 조합이 돼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제 원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요거보다 더 큰 원통은 요거죠. 요건 어떻게 잡혀요? 이거 구성되는 거는 더 큰 원의 윗면하고 더 큰 윗면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이건 어떻게 구성이 됐죠? 더 큰 선분 두 개로 구성이 됐어요. 즉 더 큰 선분 요 놈하고 요거 아래쪽 볼로 요 하늘색으로 표시한 거 두 개가 합쳐져서 더 큰 원이 됐고 요 더 큰 원이 하늘색에서 잡혀서 여기 그 연두색 RF로 가서 위쪽에 원이 됐고 아래쪽은 어디로 갔냐면은 아래쪽은 여기서 잡혔죠. 이건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여기서 이 직선 부분 이 회색으로 표시된 이쪽하고 아래쪽 이렇게 하고 두 개가 합쳐서 크게 맞은 게 이거하고 여기 원 두 개로 그러니까 황토색으로 나타낸 여기 두 개가 합치고 코너들은 똑같죠. 그러니까 코너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작은 거에서 고주파 그 부분만 점만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 점만 나타낸 거예요. 이게 선이 아니라 점만 보시면 돼요. 그거하고 합쳐서 더 큰 크기의 실린더를 잡아낸 거예요. 그럼 그거보다 더 큰 실린더는 여기서도 코너는 들어가죠. 코너는 똑같아요. 어차피. 그러면 코너 들어가고 하늘색으로 표시된 여기 이만한 측면 모양 들어가고 이만한 윗면 들어가고 이만한 윗면은 어디로 왔죠? 여기서 왔죠? 여기서 동그란 거 여기서 동그란 거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이만한 윗면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크기가 더 큰 거 잡혔다고 그랬죠? 그거는 이거 두 개를 합쳐 놓으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모양은 다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죠. 더 큰 거에서 잡힌 거죠. 그래서 더 큰 거에서 연두색으로 잡힌 거.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이게 되고 이게 되면은 이건 너무 이러한 모양은 이제 커지기 때문에 연두색에서는 안 잡혀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RF 노란색에서 잡힌 거예요. 이거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그래서 노란색에서 합쳐져 가지고 여기 그 밑에 여기 그 이제 밑으로 된 거하고 여기 직선이 합쳐져서 이게 된 거죠. 여기 보라색으로 된 거. 그래서 이게 측면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밑면 닫아가지고 이거 하늘색으로 표시된 세 개가 합쳐지면 아주 더 큰 그러한 실린더가 여기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기존에서 하는 것처럼 그 윈도우를 사람을 뭐 실린더가 됐건 사람이 됐건 이제 윈도우를 씌워가지고 크기를 전부 다 맞추는 그렇게 노멀라이즈해서 뭐 몇 바이 몇으로 전부 해가지고 그 에러가 날 수밖에 없죠. 보면은 어딘가에서 삐끗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은 전부 RF를 전부 그러니까 BPF 밴드패스 필터 같은 역할을 하는 RF를 전부 키워가면서 이런 식으로 크기까지 전부 다 다른 거를 알아냅니다. 예.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 이거를 이 그림 하나만 이해를 하시면은 진짜 뇌에서 어떤 식으로 그 크기가 다른 물체들이 서로 잡히느냐라는 걸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은 회전이죠.
아까는 지금 실린더가 서 있는 것만 이제 보셨는데 그럼 옆으로 그러니까 돌아가는 회전은 어떻게 하냐?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리엔테이션 3,600개를 다 잡는다고 그랬죠? 0.1도씩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여기 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래 위 볼록한 놈들만 잡은 거예요. 이거는 딴 놈이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래 위 볼록한 거 잡는 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왼쪽 오른쪽 볼록한 놈들이 그런 걸 잡는 놈들이 있어요. 이게 다 다른 놈들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똑같은 여기 하다못해 여기서 보면 이게 수평 엣지라고 그래도 옆에 이쪽 그 하늘색에서 위 왼쪽에서 잡는 놈하고 오른쪽에서 잡는 놈이 다 각각 잡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으로 짠다 그러면 우리가 두루프 돌려서 뭐 여기서 잡는 루틴하고 여기서 잡는 루틴에 비해서 같은 루틴이 돌 수 있겠죠. 뇌는 그렇잖아요. 그냥 이게 왼쪽에 있는 놈이 이거 잡고 오른쪽에 있는 놈이 이거 잡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또 그쪽에 있는 레이어에 있는 놈이 또 아랫부 크게 해가지고 더 큰 수평선을 잡는 거예요. 다 잡아가지고 똑같은 프로세서를 접해서 누워있는 거를 전부 다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 있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 패스하고 이쪽에 누워있는 실린더가 누워있는 이 패스는 달라요. 물론 뭐 옆기 바로 붙어있는 놈들일 수도 있지만 다른 뉴런들이에요. 다른 뉴런들. 그러니까 다른 뉴런들이 회전에 돌아간 그 회전 방향까지 다 다른 방향까지 전부 다 잡아내는 거예요. 이게 3,600개가 돌아가면은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이게 세워 있는 놈하고 이게 돌아가는 게 360도 돌아가는 거를 잡으려면 이 똑같은 그 뉴런들이 몇 개? 3,600개의 세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계산을 하는데 사실은 계산량이 많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뉴런들이 서로 역할을 나눠서 자기 역할들을 해서 자기가 뽑아내는, 즉 맡은 책임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패턴을 뽑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무지무지 간단해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하시려면, 그러니까 이해하고 나면 원리는 무지무지 간단한데 이해하려고 하시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좋은 설마 그러겠어? 여기에 다 걸립니다. 근데 설마가 사람 잡는 거죠. 설마 그렇게 합니다. 뇌에서는. 그래서 이제 RF를 이용한 파트들의 조합 과정.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는 실린더 같은 간단한 도형.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뻔한 그런 도형들의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고 복잡한 도형들을 한번 보죠. 도대체 이렇게 뭐 그림자도 많고 음영도 많고 뭐 이런 것들을 도대체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인식을 해 나가느냐. 자, 그럼 여기서 이게 많이 이제 본 그림이죠. 이게 뭐냐면은 찻잔의 어떤 윤곽인데, 그 윤곽에서 여기 까맣게 표시된 일부러 좀 이제 빨간보다 좀 센 표시로 까맣게 이제 RF를 표시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너 부분들이죠. 저 3차원 엣지 쪽 그런 부분들인데, 요러한 코너, 그러니까 버텍스죠. 버텍스는 남겨두고 요 가운데 있는 엣지 쪽을 25%를 지운 거예요. 이렇게 중간중간을 지운 거고, 요건 뭐냐면은 이 25%를 가운데 있는 이 엣지만 남겨두고 버텍스들을 지운 거예요. 25%만큼만 지운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 두 개는 이쪽은 이제 버텍스를 남겨놓은 거고, 이건 버텍스를 지운 거예요. 45% 지운 거고, 이거 65%를 지웠죠. 그러면 인식률이 이러한 퍼센트마다 인식률이 어떠냐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보통 이건 다 인식을 하죠. 이것도 인식을 해요. 근데 이거 뭐 45% 정도까지는 뭐 대충 인식을 한다고 그래도 65%까지 지우면은 버텍스만 남아있는 건 대충 알아도 보는데, 이 엣지 쪽만 남아있는, 즉 버텍스를 지운 쪽은 이게 뭔가라는 인식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를 한번 보죠. 자, 빨간색 RF, 가장 작은 RF서부터 이제 잡아 나갑니다. 이렇게 슬라이딩 쭉 하면서 이제 쭉 가면서 모든 걸 잡는데, 여기서 이제 엣지도 잡히고 뭐 코너도 잡히고 다 잡히겠죠. 이거를 다 잡아서 넘겼어요. 나 이런 거 잡았어, 이런 거 잡았어. 넘겼고, 그 다음에 받는 놈이 누가 받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보라색이 받아요. 보라색 RF에서 보니까 얘가 이제 두 개씩 잡아요. 빨간 거를. 그러니까 보라색이 이렇게 잡히고 이렇게 잡히고 이렇게 잡히고 하는 거예요. 보라색까지는 모르죠. 이게 뭔지. 근데 이제
파란색이 넘어가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녹색까지 왔을 때는 가만히 보니까 얘가 까만색이 있고, 즉 코너가 있고, 여기 그 빨간, 그러니까 그 이 파란색이 요 세 개의 선분을 잡아서 곡선을 잡아서 요만큼 긴 곡선을 마련해 줬고, 얘는 요만큼 더 곡선이 있는 거. 요거 세 개를 합치니까 꼭 무슨 원의 한 부분인 것 같은 거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 오면서 이거 같은데 여기서 보면 이거 곡선이네 뭔가 같은데. 근데 더 넓이는 보면은 여기서 노란색으로 오면은 노란색까지 오면은 이 노란색이 여기 위치에 딱 이렇게 위치시킨 거가 일부러 인위적으로 위치시킨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캔을 하면서 다 찾는 거예요. 찾다가 보니까 여기가 딱 걸린 거죠. 그래서 딱 봤더니만 여기 코너 있고 여기서 에지 있는데 여기 에지하고 에지가 다시 여기 연결이 되고 여기가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기 곡선하고 여기 곡선이 중간에 잘렸는데 이게 왜 이 RF가 연결이 되냐 하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보면 이쪽 아래 곡선하고 이쪽 왼쪽 곡선은 두 개가 분명히 잘렸죠. 여기서도 보면은. 근데 여기 이거 두 개를 합친 거에서 보면은 이게 여기 연두색 RF에서는 이게 합쳐져요. 근데 연두색 RF에서 보면은 이거 두 개는 완전히 잘 모양을 갖춰서 이게 합쳐지는 거지만 연두색 RF에서 이게 쭉 봤더니 여기 중간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만큼이 없는 거예요. 지워져서. 그래서 지워져서 없으면 얘는 그러면은 이거는 내 패턴이 아니야. 그러고서는 얘가 파이어링을 안 할까요? 아니죠. 얘가 어느 정도까지 없어도 조금 약간 그 출력이 낮을 뿐이지 얘가 파이어링을 합니다. 이거 같은데? 왜냐면 여기 중간에 없어도 나는 이 패턴이 있는데 중간에 없어도 그냥 이 패턴 같아. 왜냐하면 10개 중에서 8개나 7개가 전부 맞으니까. 확률이 70%가 넘죠. 그러면은 이거는 나는 70% 넘으니까 나는 파이어링 할래. 그리고 얘가 파이어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파이어링을 했다는 거는 뭐냐면 얘 RF가 파이어링을 했다는 건 뭐냐면은 남들이 얘는 가운데가 없는 거를 알고 있겠지만 남들이 볼 때는 즉 얘 같은 애가 볼 때는 얘가 파이어링을 해줬다는 즉 출력을 내줬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패턴이 출력이 됐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얘는. 그러면은 얘가 이쪽 이 패턴을 가지고 와서 자기 패턴을 그릴 때 여기 중간에다가 빵꾸를 뚫어서 그릴까요? 아니죠. 얘가 출력을 했다는 거는 뭐냐면 얘가 전부 이런 패턴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메꿔서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보죠. 얘가 여기서 하고 여기서 보면 이러한 쭉 같은 곡선이 중간에 잘랐다고 하더라도 얘가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얘가 파이어링 했단 말이에요. 그럼 파이어링 했다는 거는 뭐죠? 얘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패턴을 봤구나. 얘가 탐색이 끝났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위쪽 레이어에서는 이거 그냥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붙어버리는 거죠. 찻잔이 되는 거예요. 찻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버텍스 같은 거를 빼버리면은 버텍스가 진짜 시그니처 포인트인데 여기 위하고 아래에서는 이게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뭐 원에 해당되는 그런 건지 아니면은 여기 양쪽에 이게 직선인데 조금 좀 이제 왜곡이 돼서 삐뚤어져 보이는 거지 이런 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까만색 RF가 이게 코너가 확실하게 잡아주니까 퍼센트 즉 확률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확률이 높아지면서 이게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버텍스는 굉장히 most significant한 그러한 여기 부분, 그러니까 파트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이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버텍스 쪽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게 낮아지는 거고 이런 데서 보면은 아무리 큰 데서 잡아줘도 이건 뭐냐? 이게 중간이 너무 빠진 거예요. 너무 빠지니까 얘가 이렇게 중간이 빠져버리면 여기에 부합되는 패턴이 뭐 이런 패턴일 그러니까 찻잔 아래 패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뭐 국자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공의 밑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동그란 뭐 의자의 밑부분일 수도 있고 모르죠. 그게 뭔지. 그러니까 얘가 파이어링을 못 하는 거예요. 자신도 없는 거고. 뭐 자신이 없다라는 거는 우리 사람이 하는 얘기지만 어쨌든 얘는 그 자기가 파이어링 할 수 있는 그만큼의 파워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이어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중간에서 다 막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충 어느 정도라도 메꿔줘야지
자기가 그 패턴을 할 때 그런 것들을 파이어을 하는 건데 어쨌든 너무 빠지면 빠질수록 그러니까 미싱되는 부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식률이 낮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버텍스가 빠지면은 인식률이 더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모스트 시그니피컨트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른 책들 같은 거 보면은 그냥 이 인식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왜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뇌에서는 어떤 작용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책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그걸 전부 이렇게 뉴런의 그 회로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걸 풀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브젝티브 컨트롤을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제가 장담하건대 전 세계적으로 저밖에 없다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이게 그렇게 파악이 되는 겁니다. 쉐이드를 보죠. 이러한 그 그릇을 보면은 이게 쉐이드가 뭐 이제 러프하게 이게 나누면은 쉐이드가 이런 식으로 나눠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의 컨투어만을 잡는다면 오리지널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이는 이 그릇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것도 빨간 거를 다 이거 적용을 시켜 보면은 다 아까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이면에서는 윗면에서의 동그란 그거를 잡아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보시면은 이런 거가 잡히는 거예요. 이런 거가 중간에 빵꾸가 났건 여기 뭐 중간에 뭐 T버텍스가 있고 Y버텍스가 있건 상관이 없어요. 자기는 이거를 봤으니까 그렇게 잡는 거죠. 요 하얀 그 그림, 요게 꼭 초속달처럼 생겼죠? 요 초속달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잡는 거예요. 얘도 잡고, 여기 원도 잡고, 얘도 잡고, 얘도 잡는 거예요. 요거는 뭐죠? 꼭 무슨 뭐 택마크의 뭐 꼬리처럼 생겼는데 그것도 잡는 거예요. 다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잡는데 여기서 이렇게 잡고 이거 잡고 해서 여기서 이제 그 옐로우 쪽에서 보면은 가장 큰 RF 쪽에서 보면은 RF로 딱 봤더니 이거는 자기가 보기에는 그룹 패턴에 그룹 윗면이 있고 그다음에 아랫면이 있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여기는 없죠. 퀀텀 없으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래 그런 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시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옆에는 그림자죠. 그림자도 다 같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자도 습관화돼가지고 다 평소에 보던 어떤 경험치니까. 그래서 그 그림자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물체만 이거를 잡을 때 물체만 보는 게 아니라 물체에 따른 그림자까지 한꺼번에 즉 음영, 그림자, 물체, 모양 이걸 한꺼번에 다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면 이제 지원하고 이제 3차원 알파벳 이렇게 써 있죠. 지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비더맨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으로 이런 거를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단순한 어떤 그런 3차원 도형들을 전부 이렇게 그려놓고 물체들은 이 단순한 3차원 모양들로부터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 뭐 전화기가 있으면 다이얼 부분은 실린더를 좀 누른 것처럼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몸통은 이렇게 좀 삐뚤한 피라미드 같은 잘린 이런 모양이 됐고 수화기는 이렇게 동그란 어떤 그러한 실린더 비슷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라시 같은 경우는 스위치에는 2번 뭐 이걸 좀 줄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컵 같은 경우는 이제 몸통하고 핸들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이건 3번하고 5번으로 구성되고 똑같은 핸들하고 몸통이 있어도 이거는 이 가방은 이제 2번하고 5번하고 여기는 3번하고 5번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물통이죠. 물통은 이제 똑같은 3번하고 5번인데 달리는 위치가 달라요. 이건 옆에 달리고 이건 위에 달리고 이거는 뭐 조명인데 이건 3번하고 4번이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도형으로부터 이러한 복잡한 3차원 물체를 구성할 수가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개념만 설명한 거가 이제 비더맨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이러한 거를 이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거가 굉장히 어떤 고전적인 클래식으로 이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 이제 이게 뭐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만 사실 지원이라는 거는 제가 그 엑스파라를 만들 때 그 엑스파라 같은 걸로 이제 표시하는 것도 다 지원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엑스파라에서. 그러니까 그 엑스파라가
전부 그 익스트루드로 표시를 하는데 이런 것도 다 익스트루드죠. 제가 다 엑스파라에서 설명을 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익스트루드만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걸 이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오브젝트를 이렇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이 지원 즉 저는 이제 3차원 알파벳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 3차원 알파벳들의 위치하고 이 포지션 뭐 이런 것들 크기 이런 것들을 다 정해야지 돼요. 그래서 엑스파라에서는 그 XP하고 D하고 디멘션, 포지션, 오리엔테이션 이걸 다 정한 거를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 비더맨은 이걸 어떤 식으로 디스크라이브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만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런 거를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런 걸 엑스파라로 익스트루드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XDPO 즉 크기하고 포지션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이러한 물체들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복잡한 엑스파라를 가지면은 이제 좀 복잡한 거를 이제 다 만들 수 있는데 왜냐면 이제 엑스파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밴딩 구부러지고 스트레치 뭐 늘어나고 뭐 트위스트 꼬이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모양들을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들이 엑스파라한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그러니까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거는 이러한 물체는 어떤 것들의 조합이고 이런 거는 어떤 걸 조합이다. 이런 거를 개념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죠. 뇌에서도 사실 이렇게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가방인데 여기서 뭐 바느질을 하는 바느질 뜸이 250 몇 바늘이고 뭐 이런 것까지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거가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사람 같은데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이미지 엣지들을 먼저 뽑죠. 엣지를 뽑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여기 버텍스 아까 말씀드린 버텍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엑시스 축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블랍은 뭐냐면 이렇게 몸통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어떤 볼륨으로 이제 나타낸 거를 이제 블랍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뽑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에 이제 뭐 어트리뷰트 여기서 뭐 위치 뭐 오리엔테이션 이런 거 다 뽑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의 이제 관계 릴레이션을 뭐 하고 그래서 이제 뭐 피처들의 어셈블리 조합을 해가지고 이게 사람이구나 휴먼비잉이구나라는 걸 이제 오브젝트로 나타내는데 이게 좀 이제 주로 개념적이고 이제 말뿐인 게 많습니다. 어쨌든 이게 조합이 되려고 그러면은 사실 뭐 엄청난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지원이라는 것도 단순히 이 논문에서는 그냥 몇 개의 예를 드러났을 뿐인데 사실은 엑스파라 가지고 두루프에서 만들어서 그거를 뭐 XDPO로 조합을 하면은 뭐 아마 거의 뭐 몇백억 개, 뭐 작으면 몇십억 개 정도 되는 알파벳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뭐 해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상식적으로 대충 다 알 수 있는 얘기예요. 하여튼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3차원 알파벳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이 사람이 제안을 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3차원 알파벳이라는 건데 이제 그 0, 1, 2, 3차원 이제 알파벳을 여태까지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모양 인식에서 즉 쉐입 그래스퍼에서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는가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점선 면제인데 위에처럼 이렇게 그냥 러프하게 개념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여기 그 세부에서는 뇌에서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그게 3차원 알파벳까지 도달을 하는지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선면체라는 거는 그 자체가 알파벳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알파벳이지만 그게 이제 RF에 의해서 끊기는데 그 끊기면서 에지 쪽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거를 구분을 하느냐 하는 어떤 경계면이고 경계선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어떤 쪽으로 에지가 뻗어나가느냐라는 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쪽으로 눈을 움직이는 사케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서로의 그 붙어있는 알파벳들이 서로가 조합이 돼서 그 더 큰 물체를 이루는 거죠. 이러한 그 눈을 이렇게 사람 얼굴을 봤을 때는 뭐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눈, 코, 입을 눈동자가 사케드를 탁 돌아갑니다. 이게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눈을 볼 때는 이런 식의 동심원들이 지금 RF가 쫙 이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쫙 이거 동시에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래쪽으로 해서 사케드가 이뤄서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동심원들이 또 RF가 쫙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쪽에서의 RF를 한번 딱 봤을 때를 보죠. 이쪽이 가장 자기가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여기를 봤다. 그랬을 때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4개 정도를 그려놨어요. RF를. 가장 작은 RF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요 빨간 RF 내에 들어가는 게 여기 가운데가 여기가 이제 그 시그니처 포인트, 즉 그러니까 특징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 특징점을 이게 점이죠. 점 알파벳이에요. 그러니까 점은 알파벳도 나타내지만 선을 양쪽으로 분류해요. 여기 요쪽으로 가는 선하고 이쪽으로 가는 선 두 개를 딱 요 지점이 끊어서 양쪽 두 개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이 RF를 벗어나면은 요쪽 아래쪽 선은 이쪽으로 계속 이어지겠죠. 위쪽 선은 계속 이쪽으로 이어질 거예요. 거기 가서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선은 C파라로 이제 단순화가 되는데 이 C파라로 단순하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정확하게 묘사가 됩니다. 여기서는 선이 이제 찌글찌글찌글하게 가겠죠. 들어오는 선은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단순화해서 C파라라는 1차원 알파벳으로 만들고 나면은 이게 이러한 그 모양으로 이게 굉장히 이제 단순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좀 더 그 큰 RF, 보라색 RF로 들어오고 나면은 여기 이제 눈에 여기 찌글찌글한 이제 원들이, 그러니까 눈이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곡선이 되면 이게 이 면을 나눠요. 공간을 이 면하고 이 면 두 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었을 때 이러한 찌글찌글한 이런 모양을 전부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찌글찌글하면은 이 패턴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무한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이 2차원 알파벳인 원은 2차원 알파벳 중에 하나 있는 거죠. 그 2차원 알파벳에 있는 걸로 이렇게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화를 하지요. 그 단순화하는 게 바로 이제 컴플렉스 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1, 2, 3차원 전부 할 때 전부 그거를 패턴 매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패턴을 기존에 있는 알파벳으로 매핑을 하는 단순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 2, 3, 4원 쭉 가면서 이 인식 과정이, 그러니까 레코그니션이라는 과정은 뭐의 반복이냐? 패턴을 매칭하고 그 다음에 컴플렉스 셀에서 다시 단순화를 하고 다시 또 패턴 매칭하고 단순화하고 패턴 매칭하고 단순화하고 그렇게 전부 이제 알파벳으로 엮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음에 이제 파란 RF에서 보면은 선이 하나가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면이 하나, 두 개, 세 개로 면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원은 이미 단순화가 됐고 이거는 이렇게 약간 곡선이 이런 적의 곡선으로 단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료를 포함한 요 단순화에서 요런 거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게 패턴이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중간에 여기서 선들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패턴이 매칭이 되면은 즉 그러니까 어느 정도 70% 이상 정도 나와서 이런 패턴으로 매칭이 된다 그러면 요 RF는 이런 패턴이 발견됐다라고 해가지고 파이어링을 해줍니다. 그리고 더 커지면서 이제 그 3차원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3차원 패턴에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그라디언트 같은 게 있죠. 그럼 그라디언트는 면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그 면들의 조합이 다시 이제 3차원 알파벳으로 단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3차원 그 알파벳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라디언트도 역시 이게 그라디언트 레벨이 번져나가는 그게 있는 거죠. 그 번져나가는 거를 보면은 그 옆에 게 어떤 거가 이제 나올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녹색으로 표시된 RF에서는 이런 그라디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요런 그 동그라미로 해당되는 그 원들이 있으면은 그거가 조합이 돼서 자기가 요거는 그 얼굴의 왼쪽 부분 같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이제 파이어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충만 그려도 전부 이게 나는 이런 패턴 같아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내는 패턴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패턴이 얼굴 패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보면은 전부 보는 가장 많이 보는 게 사람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은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전부 다 그냥 사람 얼굴로 보여요. 위치만 대충 그러니까 그 흑백에 위치하고 그런 동그라미 비슷한 것만 맞으면은 전부 뭐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눈이 왔는데 거기서 뭐 발자국 몇 개를 밟고 가도 그게 사람 그 눈, 코, 입만 대충 비슷하면 그게 사람 얼굴로 보이고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은 모든 그러한 그 패턴들이 그러한 그 사람 얼굴이 극장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패턴들이 전부 뇌에서 이 패스가 다 뚫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이런 것처럼 그 웬만한 패턴은 전부 사람 얼굴로 통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사람 얼굴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양화되어 있으면서 그쪽으로 뚫리는 패스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그 모션 그 엠셀 할 때 그 키프레임이라는 거를 배웠죠. 근데 공간상에서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게 키프레임 비슷한 거예요. 여기 그라디언트 있고 여기 동그라미 있고 여기 왼쪽에 뭐 곡선 2개 있고 뭐 이런 식으로만 나타줘도 이게 하나, 두 개, 세 개의 키프레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사람 얼굴로 보이면서 그 다음에 중간은 뭐 이게 지금은 이제 좀 해상도가 낮은 데에서 얻은 에지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이게 중간에 이제 해상도가 높여갈수록 이제 그 에지들이 전부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중간은 그냥 우리가 중요시하지 않는 부분은 그 M셀에서의 그 모션 벡터에서처럼 키프레임 사이들은 그냥 트위닝으로 메워줄 수가 있어요. 여기는 그냥 다 트위닝이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뭐 트위닝으로 메꿔지는 부분은 주로 이제 솔리드한 부분이나 약간의 그라디언트가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이 이제 트위닝으로 메꿔지는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트위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람 이제 이미지를 볼 때 딱딱딱딱 사케드로 중요한 부분만 딱딱딱딱 찍어가면서 보고 그 중간중간은 아주 이상하지 않는 한은 그냥 그거를 눈으로 봐서 일일이 따로 다시 체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트위닝으로 그냥 메꾸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공간적 트위닝 방향이 바로 이제 에지들 방향하고 일치가 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1, 2, 3차원 그 알파벳들이 전부 그러니까 디텍션이 되고 그것들이 이제 단순화가 되고 나면 뭐 이러한 1, 2, 3차원의 다양한 패턴들이 전부 이게 알파벳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런 거가 뭐 이제 뭐 수백억 개가 있는 거죠. 뇌 속에. 그게 뭐 단아까 그 모양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서 V4에서부터 IT로 넘어가면서 이제 모든 패턴들이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알파벳 예를 보시면은 이제 저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원 이제 하이퍼 컴플렉스 셀의 약자예요. 2차원 하이퍼 컴플렉스 셀이 묶이면 2차원 도형이 되는 거고 3차원 하이퍼 컴플렉스 셀이 묶이면 3차원 알파벳 즉 아까 말씀드린 3차원 알파벳 그 비더맨이 주장한 것이 지원이죠. 지원처럼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1, 2, 3차원 알파벳만으로 하면 형태밖에 기술 못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거 망치인 거를 알죠. 근데 망치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형태소 즉 3차원 알파벳으로 이제 쭉 다양하고 여기 칼라가 있는 거 여기 이제 자로의 칼라는 이제 이런 그 황색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모양을 다 나타낼 수는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망치라고 해머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지는 않아요. 처음에 망치라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망치라는 걸 압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가 도구로서 어떻게 쓰이고 뭐 하는 걸 다 아는 거잖아요. 형태가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게는 기능을 아는 거예요.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머 있어 툴. 그 다음에 뭐 히팅 네일스 유스트 포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그 이제 뭐 공사판에서 못 박을 때 쓴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바뀌고 그걸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거 이거 망치네. 그러니까 망치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내가 이러한 기능들을 보니까 여기서 못 박는 평평한 밑에 판이 있어야 되고 못 뽑을 때 쓸 때는 뭐 위에 뭐 이제 그런 그 저게 꺽쇠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알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머리하고 자루 두 개고 이게 여기 이게 그 못 박을 때 쓰는 용도라는 이거 못 박을 때 쓸 수 있겠다라는 것만은 알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망치들의 모양이 다 있지만 이거 다 못 박을 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못 박을 때 쓸 수 있는 건 전부 다 망치냐? 어떤 사람은 그 손으로 뭐 격파하듯이 못을 박던데 그럼 손도 망치냐? 그건 아니죠. 그러면 망치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뭐냐? 형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가 꼭 못 박을 때 유용한 여기 밑에 그 평면 같은 게 있고 자루가 있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 보면서 여기서도 보면 밑에 평면 같은 게 이게 요만큼이 없어요. 그럼 이게 도끼가 되죠. 왜냐하면 못을 박을 수가 없게 되니까 이 뾰족한 부분은 못을 못 박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건 망치라고 안 하고 이거는 도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가 없으면 어쨌든 간에 기능하고 형태가 다 맞아 떨어져야지 그게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능하고 형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느냐? 우리 경험상 하는 거죠, 경험상.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는 뭐냐? 형태만 이렇게 구성돼서 형태가 어떠냐라는 것만 안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이걸로 못을 박는지 안 박는지는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그거를 뭐냐면 형태만 파악하는 거고 그거를 쉐입 그래스프, 즉 형태 파악이라고 나눠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 인식이라는 거 이거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부 28에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세부 29에서 이제 기능 쪽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 말씀드린 거죠. 모든 인식 과정은 RF에서 이루어져요. 이 RF가 뭐라고 그러죠? 밴드패스 필터예요.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이제 패턴을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인지를 하고 이거 뭐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M셀하고 P셀에서 이런 모든 RF 목적은 생존에 필요한 의미 있는 조합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쓸모가 있고 자기가 그걸 해가지고 그거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원시 시대에 있을 때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뱀이 평면 위에서 평원 위에서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전부 다 보인다 이거예요. 꾸불꾸불 흘러가는 게 다 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게 그거 뱀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A라는 사람도 뱀이라고 알 수 있고 B라는 사람도 뱀이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뱀이 어떤 풀 속에 숨어가지고 중간중간 조금 이렇게 비늘 약간만씩 보이는 거예요. 근데 A라는 사람은 그게 두뇌가 이런 식으로 발달이 RF가 굉장히 잘 조합이 돼가지고 그게 뱀이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러니까 서브젝티브 컨트롤가 있는 사람이죠. B라는 사람은 그게 뭔지 그러고 가까이 간 거예요. 그러면은 물리겠죠. 그럼 죽겠죠. B라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DNA를 가지고 있는 B라는 종족은 다 뱀에 의해서 멸종이 되겠죠. 그러니까 서바이벌 오브 더 피티스트예요. 그러니까 그 적자 생존에 해당. 그럼 그러한 DNA를 가진 사람은 다 죽고 뱀에 물려줍서 아는 종족들만 살아남아가지고 계속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뇌는 그런 식으로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류로 남은 사람의 뇌를 보면은 뱀이 중간중간 보여도 전부 그게 뱀을 알 수 있는 즉 서브젝티브 컨트롤하는 거를 발달시킨 쪽만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이 RF들이 어떤 식으로 동작이 돼야 될까? M셀은 굉장히 러프하게 흑백만 가지고 모션하고 이 공간 배치 쪽만 안다고 그랬고 이거는 P셀은 굉장히 자세하게 에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보면 이렇게 러프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건 뱀을 숨어 있을 경우 못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살죠.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여태까지 다 설명드린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해나갈 때 자기가 그렇게 해서 어떤 패스를 연결을 했더니 그 사람은 살았어요. 그럼 그 패스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 나중에서도 그런 패스가 그러니까 원래 그 획득 형제는 유전되지 않죠. 근데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그 뱀을 알아차릴 수 있는 DNA를 가졌다. 왜냐하면 그 돌연변이니까 획득 형질이 유전된 게 아니고 그러한 돌연변이가 형성이 돼서 그쪽 패스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쪽 패스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살아남죠.
살아남았다는 거는 그쪽 패스가 있다라는 거고 DNA에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쪽 패스를 우리는 알아차리고 나중에 우리 이제 뇌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게 서브젝티브 컨트롤라는 기능이 있다. 게슈탈트 기능이 있다. 이러는 거죠. 그 기능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 뭐 몇 억 년에 걸쳐서 뭐 계속 형성이 된 거죠. 돌연변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면은 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한 가지예요. 뭐 생존에 필요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다겠죠. 여기 또 그런 거에 필요한 게 있어요. 밴딩, 그 다음에 스퀴즈, 스트레치, 그 다음에 트위스트. 이런 패턴들도 나중에 이런 패턴들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찌그러진 거 몰랐다 이거예요. 가게에서 찌그러진 걸 팔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 이렇게 뭐 조금 찌그러져 있는데 모르고 사왔어요. 그런 사람은 손해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찌그러진 걸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더 저간 거 아닙니까? 생존에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죠.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XBSW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패턴들도 이건 XBSW에 속한다라는 어떤 그러한 표시를 갖고 있는 패턴들도 다 우리가 형성을 해서 그러한 알파벳들도 다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게 휘어졌구나. 이게 늘려졌구나. 이게 꼬였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브28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M셀은 공간 배치 및 움직임을 파악하고 P셀은 V1-4에서 IT 영역을 치면서 형태를 파악을 해요. 쉐입 그래스프죠. 그래서 칼라 신호는 이제 P셀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 줄을 P셀은 이제 색차 신호에서 정록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파랑, 노랑에 해당되는 건 이제 K셀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칼라이즈를 생산을 해가지고 도착된 칼라 신호는 대뇌에서 이제 RF들 쪽으로 쭉 이제 BPF가 되어서 이제 그 해석이 되어 가는 거예요. 밴드패스 필터로. 그래서 이제 그 RF에서는 점선 면체 이제 구분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알파벳이면서도 선면체를 구분하는 이제 경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경계를 따라서 다른 이제 사켓 같은 걸 통해서 다른 알파벳으로 연결되는 이제 끈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로 붙은 알파벳들끼리 서로 이제 조합이 돼서 더 큰 물체를 이제 이뤄 나가는데 그 경계선, 즉 크게 해서 문맥을 크게 갖고 가는 거를 역할을 뭐가 한다? RF가 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선 면체각 차원마다 형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순한 모형으로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컴플렉스 셀에서 전부 해요. 그래서 간단한 모양들은 이제 그 형태를 구성하는 베이스인데 이거를 뭐냐면은 각 차원에서 이제 알파벳이라고 하죠. 1차원 알파벳, 2차원 알파벳, 3차원 알파벳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차원 하이퍼 컴플렉스 셀들이 조합하면 즉 시그니처 포인트들이 조합을 하면 이제 2차원 알파벳 이게 도형이죠. 2차원 알파벳 도형이에요. C8R로 이제 표시가 가능하죠. 3차원 하이퍼 컴플렉스 셀들이 조합하면 3차원 알파벳 즉 3차원 물체가 되는 거예요. X8R로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RF들을 이용하면은 서브젝티브 컨토하고 쉐이드까지 모두 고려한 탐색이 가능하다. 아까 설명드렸죠. 이와 같은 탐색 조합을 할 때 물체의 쉐입뿐만 아니라 그림자까지 다 같이 탐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XBSW 패턴들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알파벳들도 갖고 있어야 된다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능까지 해야지 완벽한 이제 물체 인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